아니잖아. 문제는 맞지. 이건 골랐잖아. 이게 나쁘잖아. 뺏어 먹고 방학이 이제 절반이 지났네요. 딱 10일 남았어. 딱 10일 남았어요. 아직 10일 남았어. 좋으시겠어요. 텐투텐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아, 책을 또 엉뚱한 걸 꺼내놓고 왔다. 아, 나는 왜 이럴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종단 속도 얘기까지 정리하다 말았죠. 자, 그래서 영 프리드만 책에서 저항력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때까지 이야기해봤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의 시간일 때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 살펴볼 이 방법은 일반 물리 또는 대학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예예요. 오케이? 이 수학적 방법 일반 물리 책을 보면서 계속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 풀이하는 방법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를 풀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적분 예 하나를 살펴보고 갈게요. 자,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참고로 인과계들도 몰랐어. x분의 1 dx는 결과가 얼마가 되지? lnx 플러스 c가 돼요. 왜 그런지 알고 있나요? 유리들이 그냥 외우려고. 요리조리? 정답. 구해질 것 같아? LNX를 2분하면 X분의 1이 돼. 뭐라고? LNX를 2분하면 X분의 1이 돼. 아. 근데? 그래서 적분하는 근데 얘하고 lnx하고 보여? 이게 보통 이제 거의 모든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증명 없이 외우게 하더라고 요즘. 물론 선생님 때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기억은 안 나고 대학교 때 물론 다 증명을 해봤었어. 근데 이게 하도 애들이 외우고 발전 가능성이 없으니까 본고서가 한참 부활했을 때가 있었거든. 그때 본고사 문제로 냈었어. 증명하는데? 이거임을 보이세요. 거의 빵점이죠. 자,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 y라는 녀석을 이렇게 쓸까? x라는 녀석이라고 하자. 자, x라는 녀석은 exponential y라고 하자. 그러면 얘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지? exponential 함수는 미분하면 뭐가 되지? 자기 자신이 돼버리죠. 자기 자신이 돼버려요. 자, 얘는 뭐가 됩니까? exponential y라는 값이 돼버리죠. 이거 증명해 본 적 있나요? 분수를 해봤어요? 내가 해줬니? 별걸 다 해줬구나. 자, 얘는 한번 지훈이 모르는구나. 선생님 저렇게 모르는 친구들 보면 반가워요.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보기로 하자. exponential y라고 하는 녀석을 원래는 미분을 할 때 어떻게 해주지? 어떻게 해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exponential y 플러스 h 마이너스 exponential y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수니까 묶이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exponential y로 묶이고 exponential h 플러스 h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상관이 없는 값이지. h하고 상관없잖아. 빠져나온단 말이야. exponential y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어차피 수학 시간에 할 거니까 한번 미리 맛배기로 보자는 얘기지. h-1이라고 할 수 있어. 요것도 수학 선생님들은 외우게 해. 나는 못 외워. 얘는 이렇게 봅시다. x자, 익스포넨셜 함수의 특징이야. 익스포넨셜 만약에 x라고 쓰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얘는 파워 시리즈라는 게 있어. 몇 급수라고 해, 우리말로. 몇 급수 전개를 해보면 1 플러스 x 플러스 2팩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팩분의 x 세제곱 플러스 똔똔똔. 규칙성이 보인다, 그치? 기본적으로 기억해둬야 돼, 공대 가시려면. 아시겠어요? 공대 가시려면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지.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지? 익스포넨셜 y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요 녀석 저 전개 그대로 하면 1 플러스 y 플러스 2팩분의 2분의 y 제곱 똔똔똔똔 마이너스 1이 돼버린 거지. h야. 이렇게 돼버렸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1 지워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얘는 익스포넨셜 y가 돼버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가 됩니까? 얘는 h분의 h지. 1 더하기 2분의 h 더하기 6분의 h 제곱 더하기 똔똔똔똔 이렇게 돼버리지. 여기는 3팩토리얼이니까 6이 돼버리니까. 그치? h가 근데 뭘로 간다 그랬어? 0으로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1이 돼버리겠지. 익스포넨셜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이 몇 급수는 테일러 급수라는 걸 이용해서 정리해서 증명할 수 있거든. 근데 수학책, 대학 수학이나 이런 책 뒤쪽에 보면은 몇 급수들이 여러 개가 나와. 익스포넨셜 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ln 함수 등등과 같은 함수들이 여러 개가 식으로 나오거든. 몇 급수로. 대학교 가서 그거는 꼭 필요하니까 지금 미리 한번 외워둬봐. 그걸 외우면 뭐가 편하냐면 미분을 배우기 직전에 극한 배우지. 극한 다뤘니? 지금? 다 끝났니? 극한 할 때 뭐 강변화, 약변화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 함수들에다가 얘들을 집어넣으면, 몇 급수를 집어넣으면 계산 끝이야. 할 게 없네. 그래서 그 몇 급수를 알면 극한까지도 아주 쉬워져. 외우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그 극한 갖고 다 처리가 돼. 그래서 해다 보면 엄청나게 즐거워지더라. 알면 수학이 즐거워. 모르면 괴롭지. 막 외우려고 하면 괴롭고 헷갈리니까 괴롭고 원리를 알면 쉽다. 이거를 직접 선생님은 지난번에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했어. 선형함수가 됐잖아. 선형함수 미분은 차수 하나 떨어지고 차수를 개수로 보내주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익스포넨셜 x는 프라임 해주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자 뭐가 됩니까? 0, 1, 얘는 x, 얘는 3 지워지니까 2팩분의 x제곱 똔똔똔똔 계속 나와. 그래서 얘가 뭐가 되지?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했고, 이 방법 또는 이 방법으로 기억해두면 좋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대. 아무튼 오케이? 이게 뭐라고 했어? x잖아. 그럼 자리바꿈 해볼까? 자리바꿈 하면 x분의 dx는 자 얘는 dy가 돼버리지. 적분을 해보자. 적분하면 얘는 x분의 dx라는 녀석은 인테그럴 dy야. dy 부정적분하면 뭐가 되니? y 플러스 c가 되는데 y는 뭐라고 정했지? 익스포넨셜 미안해. 이거 역함수 취하면 뭐가 되니? 얘 역함수 취하면 ln x라는 녀석은 y가 돼버리는 거지. 맞아요? ln x는 y야. 그래서 얘는 ln x 플러스 c라고 써줄 수 있다. 그런데 말이야. ln 함수는 x가 음의 값에 대해서 정의합니까? 안 합니까?
x가 누구의 지수함수가 음의 값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 부호를 붙여서 결과를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법 있다라는 것, 이걸 이용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학 재밌죠? 재미로 하면 재밌어. 업으로 하면 힘들지만. 근데 수학은 다른 데서 하면 재밌는데 수학할 때 수학을 하면 재밌어요. 아, 약간 물리할 때 수학을 하면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접근 방법을 너희들 나름대로 수학이 없어서 그래. 응? 그걸 선생님이 언제까지 그랬냐면 선생님이 대학교 물리학과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수학 배우거든. 딱 마지막 학기 안 배웠어. 있는데 안 들었어. 지겨워서. 그리고 대학원 갔더니 또 있어, 수학이. 계속 수학이 물고 계속 나오는데 2학년 때까지는 수학을 진짜 억지로 했어. 하기 싫어서. 막 억지로 물리하려니까 수학을 안 할 수가 없거든. 진짜 막 개 억지로. 고등학교 때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억지로. 근데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들이 선생님 수학 잘했다고 하더라고. 난 못했는데. 진짜 못했는데 애들이 잘했대. 그냥 애들 생각이고. 근데 난 진짜 수학을 못했어. 근데 대학교 가서 그 생각을 했지. 물리가 딸리기 시작해. 물리는 애초에 내가 모르고 입학했으니까. 근데 1학년 때, 2학년 때 뻗팅겼는데 3학년 때 가니까 물리를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접근 방법을 세웠지. 내가 물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점 인식. 문제인식 다음에 뭘 해야 돼? 해결방. 가설 설정을 해야 되잖아. 나는 왜 물리를 못할까?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찾아도 이렇게 찾아. 과학을 왜 못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 물리를 왜 못할까? 막 생각했는데 가설이라는 게 잠정적인 결론이잖아. 나는 수학을 못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물리를 못한다고 생각했어. 그때 당시에. 그럼 수학을 어떻게 해야 돼? 채우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보통 때는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대학은 무지막강한 파워가 있지. 어떤 파워? 겨울방학이 3개월이야. 겨울방학이 3개월이야. 여름방학도 3개월이야. 1년의 반이 놀아. 그 시간을 활용하자. 그래갖고 겨울방학 때 중간에 수학 공부를 시작했어. 그래갖고 대학 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약 1,400쪽 정도가 돼. 아까 누가 원서라 어떻다 그랬지? 지원이 언니? 그 책이 원서야. 영어로 돼 있어. 수학과 교수한테 추천받아갖고 책을 보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막 풀기 시작한 거야. 모든 단원 다 노트 요약 정리.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풀로 다 풀고. 답지, 풀이집은 없고 답지만 있어. 그걸 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하루에 한 단원 정도를 나가는데 이게 40여 단원 있거든. 평균 하루에 한 단원 나가는데 얼마만큼 공부했냐면 하루에 18시간. 조그만 날은 13시간. 간단히 끝나면 13시간, 안 끝나면 18시간 정도를 매일 수학을 했어. 그리고 2시간 정도 영어 공부하고 1시간 정도 물리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그래놓고 40일이 되니까 만 40일 되는 날 진도가 다 끝났어. 문제 다 풀어봤어. 그때가 아마 선생님 기억할 때 가장 소중했던 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왜? 그때 앉아갖고 모든 미분적분에 관계된 식을 다 증명해봤거든. 외운 게 아니고 다 증명을 했어. 누가 가르쳐줄까? 책이 나의 스승이야.
책을 놓고 공부한 거야. 하다 보니까 아직도 미분적분 굵직굵직한 건 다 기억나잖아. 그걸 본 지가 지금 거의 40년 다 돼가. 근데도 기억이 남잖아. 물론 한 번 본 건 아니야. 그 다음에 15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 봤어. 그때는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아니?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도서관에서 강의실까지 가는 동안에 적분 문제 하나 머릿속에 외워갖고 암산하면서 다녔어.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는 암산 능력이 엄청 좋았어. 동우처럼 숫자 암산은 안 돼. 문자 암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갖는 습관이 물리 문제도 암산해. 물리 문제를 암산하고 다녀. 요즘은 안 하고 다니는데 약 20년 전만 해도 버스 타고 다닐 때 암산하면서 다녔어. 문제 하나 보고 그 문제를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다녔어. 중간에 누가 말 걸면 암산하다가 누가 말 걸면 버스 타면 말 절대 안 걸잖아. 죄송해요. 옆에 사람이 말 걸면 흥칫뿡이지. 너 모르는 사람하고 말도 해? 아니 가끔 막 자리 비켜달라고 자리 비켜달라고? 자리 안 보여주겠다던가 막 그런 거 있잖아. 나한테? 그런 게 있냐. 나한테 자리를 왜 양보해? 그러니까 막 여기 앉으시라고 막 나 노인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해. 아니 막 자기 서 있는다고 하는 경로서. 아니 그게 아니라 쌤이 원산 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말할 거는데 죄송해요, 저 물리 풀고 있거든요. 너 선생님 원산 안 봐. 뭐? 이러고 하고 있어. 죄송해요, 저 물리 풀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아무도 말을 안 걸었어. 그래서 자꾸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아져. 그래서 폴더에 올려놓은 게,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게 풀면 천재가 되는 문제인데 뭘 푸냐? 퍼즐링 200은 나중에 더 천재가 되고 싶은 사람이 풀고, 그냥 천재 되고 싶으면 그 앞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 제목 긴 거. 그게 우리 나가는 단어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그 되게 유명한 문제들이야. 그 두 가지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 그래서 슬금슬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걸 이용해서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공부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다 1등이 될 수 있어. 대학교 가서. 정민이 왜? 지금이 아니라서 실망이야? 야, 수학은 예성이 있지, 과학 쪽 동우 있지. 너 1등 할 수 있겠어? 학교에서? 졸업하기 전까지 한번 해야지. 동우 밥에다가 설사약을 타줘. 안 먹어요. 변비약을 타줘. 설사약 타면은 변비 생기지. 동우 밥 안 먹어? 아하. 그럼 물로 테러해야 되겠구나. 물도 안 마시고요. 물도 안 먹어? 어허. 그러면 산소에다 타줘. 저희도 뭐라고? 같이 망하는구나. 어쩔 수 없네. 그냥 먹여야죠. 강제로? 입 벌려. 자, 그러면 동우 간지럼 많이 탈 거야. 간지럼 타고 넣어주면 돼. 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서클 선배들인데, 선배들이 결혼하면 그 동기 선배들이 결혼식 참가를 해. 그 다음에 피로연을 참가하지. 그리고 하룻밤 자고 신혼여행지까지 쫓아가요. 그때는 신혼여행지가 한라산이지. 제주도 간단 말이야. 한라산 올라가는 여자 선배한테 음료수로 권해주는데 그게 뭐야? 변비약이야. 멀쩡한 사람이 변비약 먹으면 어떻게 되지? 설사해. 근데 한라산 옛날에는 올라가는 길에 관목밖에 없어. 올라갈수록 나무 키가 점점 작아져.
올라가기 직전에 주니까 관목대로 넘어갈 때쯤에 설사가 나기 시작해. 그러면 쌀 데가 없잖아. 그럼 고개 내밀고 싼데 이렇게 하고 선배들이 그걸 즐기더라. 한 사람이 해놓으니까 그 다음 사람 견학할 때도 똑같아.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니? 도둑장가가. 뭔 얘기냐면 나 결혼한다고 친구들한테 안 알리고 결혼해. 하도 심해갖고. 선생님 4년 5년 선배들 멀쩡하게 결혼한 사람 없어. 신혼여행지에서 숙소 못 잡았다고 신혼 그 호텔 잡았는데 들어가서 같이 자. 그래갖고 이혼까지 갈판한 선배들 되게 많았어요. 자,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아락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여기에 물체가 있어. 질량이 m인 i야. 얘는 처음의 상태가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했지. 정지 상태에 있었어. 그런데 아랫방향으로 얘는 어떤 힘을 받습니까? 중력을 받게 돼. 그럼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지.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어떤 임의 위치에 왔을 때 이 물체는 자, 저항력이 어떻게 돼? 생겨버린 거지. 중력은 mg고 임의의 시간일 때 저항력이 얼마야? CV라는 저항력을 갖고 있었대. 아시겠어요? CV는 아직까지 mg에 크게 못 미쳤어. 그렇다면 이 순간의 운동 방정식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 순간의 운동 방정식을 보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mg-cv야. 요 스타일 문제가 지금 1학기 때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 문제야. 시험 문제는 안 내더라도 수업 중에는 반드시 해. 그리고 보충학습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얘는 MA잖아. 그치? MA야. A는 가속도잖아. A는 미분형으로 구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A는 dt분의 dv 또는 dt 제곱분의 d 제곱 x. 여기서는 y니까 y라고 쓸 수도 있어. 오케이? 그게 가속도의 정의거든. 여기서는 속도식만 갖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m 곱하기 dt분의 dv라고 쓸 수 있다. 얘는 미분이 들어간 방정식이지. 그래서 얘를 일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 오케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야. 보통 일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 일개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원래 이름일 거야. 일개라는 말은 1차라는 말이야. 그래서 어떤 책은 1차라고 쓰는 책들도 있어. 수학책은 개라고 많이 해. 그래서 동차는 호모지니어스다라고 얘기해. 호모지니어스, 선형, 더하기 빼기로 결합된 미분 방정식이다 라는 뜻이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를 계산할지를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얘를 봅시다. V에 대한 몇 차항이야? V에 대한 몇 차항? 0차항. V에 대한 1차항이야. V에 대한 함수, T에 관한 함수로 변수를 분리해 보도록 하자. 변수를 분리하면 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 자, 얘는 mg-cv분의 dv라는 값은 n분의 1 dt야. 오케이? 자, 적분을 해볼 거야.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을 통한
계산법이고 미분을 적분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는데 일개 미분방 정식은 적분형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인테그럴. 적분 방법 잘 봐두세요. 이거 유사하게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mg-cv분의 dv 라는 값은 인테그럴 n분의 1 dt야. 시간은 0부터 임의의 시간 t까지야. 얘는 속력 처음에 얼마지? 0이고 임의의 시간일 때 속력은 얼마지? v라고 해요. 직접 적분하기가 어려워서 얘는 직접 적분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적분한대? 치환 적분이라는 걸 써. 뭘 한대? 치환을 한대. 바꿔 써주는 거야. 어떻게 바꿔 쓰는지 볼게. mg-cv 꼴을 보고 이 꼴을 보고 치환을 해주거든. 그래서 이런 치환이 있고 어떤 것은 삼각함수 성질 이용하면 편리한 게 있어. 어떤 게 있지? 대표적인 게 1-x제곱꼴로 돼 있으면 얘는 x지만 x제곱꼴로 돼 있으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삼각치환법을 쓰면 돼. 삼각함수를 쓰면 돼. 만약에 1 플러스 뭐라고 써 있으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세컨드 제곱과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하게 되고 1 마이너스 x의 제곱꼴로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함수를 써야 돼. 하이퍼보릭 함수라는 걸 써야 돼. 왜? 너네들 계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니? 이게 하이퍼보릭 탄젠트 함수라고 해. 그래서 쌍곡선 함수들이거든. 하이퍼보릭이라는 게 쌍곡선 함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하이퍼보릭 사인, 하이퍼보릭 코사인, 그리고 하이퍼보릭 탄젠트 이런 걸 이용하게 되는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써야 돼. 그 다음에 루트 1-x 제곱꼴일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편리해. 오케이? 그래서 꼴마다 치환하는 요령들이 있어. 그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나중에 수학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기억에뒀다. 그걸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돼. 수학 문제들은 하나 꼴 주어지면 계속 확장시켜서 응용하는 문제들이지. 그래서 항상 그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해둬야 돼. 대학교 가서 쭉쭉쭉 쓸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쓸까? u라고 치환해 보자. 그렇다면 초보니까 이렇게 해줄게. u라는 함수를, u는 v에 관한 함수란 말이야. u라는 함수를 v로 미분을 해봐. 그럼 서구야 뭐가 되지? 범죄도시 2에 나온 남석구 선생님. 재미없구나. 자, 얘는 적분 결과가 뭐가 되지? dv분의 du가 얼마냐고. 수업 중에 꼼 씹으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 민우가 뭐가 되지? 이거. 이 결과가 뭐냐고, 요거. 그치, 마이너스 C란 말이야. 그러면 dv를 마이너스 C분의 du로 바꿔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손석구 선생님 이해가 안 되시나 봐. 남석구 선생님 이해 안 되세요? 유라 쓴 거예요? 어떻게 났어요? 선생님이 u를 이렇게 쓰고 v는 이렇게 써요. 밑에가 안 보여? 진짜? 이렇게 나와요. 튀어나온 거 없어요. 뭐 똑같은데 뭘 하고 있어. 에휴. 자, 그러면 치환을 해볼게. v 대신에 0 쓰면 u는 뭐부터 시작해? mg에서. 자, v 대신 넣어주면 얘는 mg-cv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치환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u의 값을 보자는 얘기잖아. v가 0일 때는 mg잖아. v가 v일 때는 mg-cv네.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 그럼 너네 선배들은 내가 막 할 때 이해 못했다는 얘기네? 아직도 적분하는 거 이해 안 되는 사람. 훈이 돼? 시켜본다? 네. 훈이 시켜본다? 아니요. 남서도 시켜봐요, 남서도. 서구 내가 좀 이따 다른 문제로 시켜볼게. 어? 진짜다. 못 풀면 훈이가 뒤에서 쩔 이래. 아마스빈. 아마스빈 다 돌리기? 학원에서 못 먹는다니까. 그럼 이따 야, 좀 전에 1학년에 아마스빈 점심 먹고 사왔는데 얘가 숨겨갖고 들어왔나 봐, 밖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부원장님이 쑥 들어오더니 뺏어가던데. 저희는 짬밥이 있습니다. 짬밥은요, 군대 가서 먹는 밥이에요. 군대 갔다 왔어요? 가긴 싫어요. 말뚝 박는 건 어때요? 카츄샤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한테 맞아주면 그러면 자 이렇게 나타나. 선생님 때만 해도 카츄샤 애들이 안 갈라 그랬어. 왜 안 가려고 하냐면 장비가 미군 장비야. 다 무거워. 한국군 표준 장비가 아니고 미군 장비였다고. 요즘은 다 한국군 장비로 바뀌었지. 요즘 한국군 장비인데 미군 장비라 애들이 무거워갖고 징징거리고 안 갈라 그랬어. 걔네 아직도 야드펌 있어요. 어? 뭘? 카츄샤에서 야드펌 있어요. 야동 본다고? 야드펌. 그럼 너무 손을 뭐래? 강의가 야드랑 파워. 아, 미국 교과서는 다 미터 킬로그램으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 얘는 mg에서 mg-cv까지 u로 바뀌었지. 마이너스 c분의 du로 바뀌는데 마이너스 c분의 1을 이항시켰어. 그럼 얘는 뭐가 돼? n분의 1이 상수니까 마이너스 n분의 c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dt가 된 거지. 치환한 거 이해돼요? 무지 많이 쓰는 치환이야. 물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요거 적분이야. 우리 연습했잖아 지금. 얘는 뭐가 돼? ln u야. mg에서 mg 마이너스 cv까지 얘는 마이너스 n분의 ct가 되겠지. 자, 원래 0부터 t까지인데 0은 느나 마나라 생략하고 t까지 썼던 거야. 그러면 얘는 이거 넣고 빼기 이건데 ln 빼기는 뭐가 되지? 나누기가 되지. 로그 나누기가 되지. 그래서 얘는 들어와서 나누기가 돼. mg분의 mg-cv가 돼버리지. 얘는 마이너스 n분의 ct라고 씁니다. 오케이? 자, 얘 역을 구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지? ln의 역함수가 뭐야? 익스포넨셜 함수지. 그러면 익스포넨셜 ln을 하면 ln하고 익스포넨셜이 지워지니까 mg분의 mg-cv라는 값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ct가 됐대. 이해 가요? 이게 동우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3학년 때. 어떤데? 자, 기억 못하지? 아니, 그래서 다 했어요. 저한테 콜리볼이요. 다 했어요. 옛날 노트. 옛날 노트야? 네? 아니, 어디가 해놨어 벌써? 방금 다 했어요. 올.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씁니다. mg-cv라는 녀석은 mg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ct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cv라는 녀석은 자 mg로 묶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ct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쵸? 자, 이때 v라는 녀석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로 c분의 mg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CT라는 값이 됐대요. 이거 지난 시간에 본 거네. C분의 mg? 뭐야? 종단 속도잖아. 이걸 이렇게 구할 수 있어. T가 충분히 길대. 무한대로 갔대. 자, 그렇다면 T 대신에 무한대를 쓰게 되면 얘는 종단 속도라고 얘기해. 그럼 얘는 뭐가 되지? C분의 mg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분의 CT. 아이쿠, 이게 CT가 무한대가 되니까 뭐가 되니? 0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C분의 mg가 바로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까? 이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있니? 여기 원점 전화를 이렇게 해서 정교수님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 익스포넨셜 함수 그림을 한번 탐구해 보자. x 익스포넨셜 x야. 그럼 얘는 y절편이 1이지. x절편 없지. 어떻게 돼 버리니? 무한대에서 와서 이렇게 가버리게 되지. 기억나? 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x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까? 얘는 마이너스 x잖아. 그럼 어떻게 돼? y축 대칭이 돼버리지. y축 대칭이니까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갖게 돼. 그죠? 2의 마이너스 x. 자, 이번에는 이거를 구해보자. 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야. 그럼 얘는 x축 대칭이 돼버리지. 맞아요? x축 대칭 돼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해해? 여기에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자, 여기에 더하기 1을 해볼 거야. 그러면 이 값이 1이라는 값이 돼버리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점을 지나서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는 거지. 이해해?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문제를 한번, 요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시간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x야. vt야. 얘는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속도가 뭐가 됩니까? c분의 mg라고 하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때 시간이 0일 때 얘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시간이 0일 때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시간이 0일 때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죠? 가속도죠. 그럼 처음에 가속도는 뭐야? g잖아. mg의 g. 그죠? 얘가 가속도 기울기 g래요. 잠깐만 선생님 교무실 내려갔다 올 동안 적분 문제 하나 줘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야.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 바닥에 마찰이 없는 면이 있어. 대신에 질량이 m인 물체는 처음 속도 v0로 던져졌을 때 뒷방향으로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갖게 된대. 오케이? 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이 물체가 갖게 되는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는지 요거를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교무실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 뒤에 정원역으로 왔다 가다 했을 때 그동안 거리 저 그대로 기록을 하기 여기 반했습니다. 아 저도 빌딩이 진짜 많이 멈출 때까지. 중단이 맞나? 여기 중단이 성별? 매력이 15면 아니 그 순간 엑스에서 너무 많이 맞다. 성질이 제가 프리프라를 주는 거죠. 프리프라는 적을 써서 가속도가 왼손에 주시는 그러니까 아니라 일정하지 않는데 진짜 순간에 저는 이 영인들 모르기 전에 저는 자꾸 근데 지금 이번 하는 의제로라는 값을 이해해야 돼. 또한 제가 의제는 속도니까 DT로 DV지. 시간적으로 있지 않아? 시간이 지나고
V 구하고 그 V가 T에 가는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V를 다시 또 DT분의 DX로 다시 또 적분하면 힘이 처음에 얼마나 작아? 네? 힘이 안 작아. T에 처음 CV만 CV만 멈출 때까지 총기가 생겨. 주인공이 보이는데 주인공이 속도가 보이는데 힘이 작용하는 이거 아직은 근데 CV가 많아서 되게 어렵죠. 네. 얘는 미분적분 활용이야. 그래서 보통 일반 분리에는 가끔가다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보통은 잘 안 내줘. 보통은 잘 안 내주고 나오는 책이 있긴 있어. 한번 풀이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분적분 활용 똑같아. 좀 전 거보다 더 단순한 거야. 왜? 뭐가 없어졌니? 힘에서? 힘에서 뭐가 없어졌지? mg가 없어졌잖아. mg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해. 근데 그거를 한 단계 더 응용을 해야 됐거든. V제로 C 어? V제로 곱하기 C v0 곱하기 C c? v0 곱하기 c? 진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m은 어디 있어야 되잖아. 아마 이게 C분의 mv0라는 결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 한번 보자. 자, 얘는 작용한 힘들의 합이 뭐가 되지? 마이너스 CV라고 해. 얘는 MA잖아. 그치? MA야. 그러면 얘는 M 곱하기 DT분의 DV라고 쓸 수가 있어. 와, 쉽다. 훨씬 쉽죠, 아까보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얘는 V분의 DV라는 값은 V분의 DV는 마이너스 M분의 C DT와 같겠지. 아까보다 훨씬 더 단순하잖아. 자, 이때 적분 구간은 자 V0라는 속력에서 V까지 0이면 안 되지. V까지. 자, 얘는 어떻게? V분의 DV. 이 값은 자, 얘는 마이너스 M분의 C 곱하기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DT가 됐지.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ln V0분의 V라는 값이 되지. 맞아요? 이게 ln V가 되는데 V0에서 V까지니까 V 빼기 V0가 들어가는 거지. 자,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M분의 CT이다. 그러면 역함수 취하면 V는 T에 관한 함수로서 V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분의 CT가 된 거지. 이때 T가 무한대가 되면 속도는 뭐가 돼버리니? 0이 돼버리지. 아, 시간이 무한대일 때 정지하는구나.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보자. 자, 거리는 어떻게 봅니까? V라는 녀석이 이게 응용 단계야. V라는 녀석은 dt분의 dx가 돼버리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자, 얘는 v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ct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그러면 얘는 dx라는 녀석은 dx는 뭐가 됩니까? v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ct dt가 돼버렸어요. 적분해 봅니다. 0부터 x0까지. 이게 보통 일반역학에서 무지 많이 다루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선배들 올림피아드 준비하던 애들은 그냥 필수 과정이야. 이런 연습을 계속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비슷한 연습했었잖아. 운동방정식인데 모서리에다 밧줄 갖다 놓은 거. 같은 맥락에서 보는 공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는 dx가 돼버리고요. x0에서 x까지라고 할게. x0에서 x까지 델타 xg 이동거리가 돼버리고요. 얘는 v0 빠져나오고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c t dt가 됐다라고 해요. 자, 이 녀석은 델타 xg x 마이너스 x0야.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될까? 자, t는 어디까지 정지니까 무한대까지 보내줘야 되는구나.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니까 얘는 요게 알파란 말이야. 알파분의 1이 돼버리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c분의 mv0가 돼버리지. 분모에 n분의 c가 나온 거야. 알파분의 1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ct 0부터 무한대까지야. 무한대 넣으면 0이고 얘는 1이 돼버리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되니? c분의 mv0라는 값이 이동 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렵지 않은 적분이 이렇게 있는 것.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잘 안 쓰셔. 과학과 학생들이 이 정도 수학 능력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게 붙어. dt분의 dv는 a. 자, 그 다음에 dt분의 dx는 v. 그래서 적분형, 미분형을 잘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씨, 내려간 김에 책 갖고 올걸. 까마귀다, 까마귀. 자, 그러면 책 얘기로 자, 저항력이란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앞부분은 다 정리가 끝난 것 같아. 운동 방정식적만 연습 진짜 열심히 해주시면 돼. 이번 주 시험은, 내일 시험은 포물선만 냈어. 폼을 썼는데 하나는 반드시 맞출 수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이해를 잘 해야 돼. 왜 맞출 수 있는지. 그래서 요거를 자 하시고 다음 주 중에 운동 방정식에 관한 문제는 선생님이 드라이브에다 올려드릴 거야. 오케이? 아시겠어요? 드라이브에다 올려드릴 거야. 그래서 자 한번 책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 하나 누가 빌려줄래? 저항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홀도 잘 보시면 선생님이 11판도 올려놨다. 10판도 올려놨다. 10판 올려놓고 하나의 자료, 또 다른 자료는 수능 스타일로 나온 거야. 피트 문제인데 그것도 나중에 심심하면 진짜 풀거리 없는 친구만 풀어보세요. 이 중간에 있는 거 중력이고 뭐고 대부분 안 할게요. 거의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자, 저항력에 대한 얘기만 한번 책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 마찰 특별히 안 해도 되겠지? 마찰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마찰은 어떤 마찰이 작용하는지, 또 마찰력은 단독으로 문제 안 나와. 항상 운동방정식에 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방정식에 껴서 마찰이 있는 경우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자, 항력과 종단 속도에 대한 얘기 책으로 한번 볼게. 자, 유체는 흐를 수 있는 물체로서 117쪽의 아랫부분입니다. 자, 유체는 흐를 수 있는 물질로서 대부분의 기체나 액체라고 한다. 유체와 물체 사이에 상대 운동이 존재하며 유체 속에서 물체가 움직이든 물체 주위로 유체가 지나가든 물체의 자, 운동을 방해하면서 유체가 흐르는 방향으로 항력이라는 힘이 물체에 작용하게 된다.
여기서는 공기와 같은 유체를 다루며 자, 또 창처럼 가는 물체가 아니라 야구공처럼 굵은 물체를 다루게 된다. 또한 상대 속도가 충분히 빨라서 움직이는 동안 공기가 물체 뒤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난기류를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 자, 이때 항력 D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유체에 대해서 물체의 속력 V제곱에 비례하는 꼴이다. 그래서 자, 얘 저항력을 D라고 썼는데 그냥 보통 F라고 많이 쓰거든. 얘는 2분의 1이라는 개수가 붙고 항력 개수 C라는 녀석이 있었어. 비례상수야.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유체 밀도에 비례하고 횡단면적인데 얘는 유효단면적이라고 썼어. 어떤 부피가 있더라도 진행하는 방향을 가로단면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자, 그리고 속력의 제곱이라고 해.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썼던 거지? 비례상수 K 곱하기 로 곱하기 A 곱하기 V 제곱이라고 썼던 식이 있었어. 어디에서 봤지 이거? 어디서 봤니? 하이타? 아이씨. 실망인데 맨 첫 시간에 봤었어. 차원 해석을 통해서 본 값이 바로 이 값이란 말이야. 오케이? 차원 해석을 통해서 증명한 문제고, 이 차원 해석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요번에 올려드린 원서로 된 문제, 제목이 긴 책의 앞부분에 차원 해석 문제가 다양하게 또 많이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요렇게 나타난 힘인데, 이 C라는 게 항력 계수 또는 자, 저항에 대한 비례 상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물체들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서 다양한 종단 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항력 계수 C는 실험으로 결정되지며, 로는 공기의 밀도, 단위부당 질량이고, A는 물체의 유효단 면적, 자, 진행 방향에 대해서 횡단면이 돼, 가로단면이 되겠고, 항력 계수 C 값은 대체로 0.4에서 1 사이 정도의 값을 갖는다. 사실 상수는 아니라고 한다. 보통 상수를 써. 왜냐하면 V가 크게 변하면 C의 값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한 걸 모두 무시해버리기로 하자. 활강스키 선수는 항력이 A와 V 제곱에 의존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고속으로 활강하기 위해서 스키 선수 가능한 D를 줄여야 하므로 단면적을 최소화시켜. 그래서 어떻게 가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웅크린 자세로 출발하지. 날아갈 때는 어떻게? 가로 단면을 줄이기 위해서 날아가는 방향에 쭉 뻗은 상태로 날아가게 돼. 오케이? 100m 넘게 날아가던데? 스키 점프 선수들이 100m 넘게 날아가더라고. 자, 그래서 요렇게 D를 줄여야 한다. 자, 달걀 자세, 처음에 출발 자세는 웅크리고 날아갈 때는 어때? 쭉 뻗은 자세로 진행 방향의 단면적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특성을 갖는데, 낙하. 굵기가 굵은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낙하할 때 항력 D는 위쪽을 향하며, 그 크기는 물체의 속력을 증가함에 따라 0부터 증가하게 된다. 항력 D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mg, 자, 여기서는 fg라고 썼는데 mg야. 중력과 반대 방향이다. 수직 y 방향 뉴턴 제2법칙은 d-fg는 항력이지. 자, 얘는 뭐가 돼? ma라는 값이 된다. d는 항력이고, 여기서는 d는 항력이고 fg는 중력이야. 이 값은 ma라고 한다. 윗방향을 플러스로 놨어. 아주 고질병이지. 자, 아래로 내려오는데 윗방향을 플러스 놓고 계산한 거야. 그럼 가속도는 음의 값이 되겠지, 나중에.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맺어준다. 여기서 m은 물체의 질량이다. 그림 6-6처럼 물체가 충분히 긴 거리를 낙하한다면 결국 D는 FG와 같아진다. 즉, 식 15에서 A가 0이라고 한다. 따라서 물체의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 이때 물체는 일정한 속력, 즉 종단 속력 VT로 낙하한다. 자, VT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에서 A 가속도 A를 0으로 놓고 D를 바꿔 쓰게 되면, V에서 V를 VT로 바꿔 쓰면, 자, 2분의 1 C 로 AVT의 제곱은 FG와 같다.
그래서 종단 속도 VT는 다음과 같다. VT는 루트 C 로 A분의 EFG인데 EMG가 되겠지. 무게가 mg로 표현되니까. 자, 그래서 몇몇 물체들에 대한 종단 속도 값이 나타났다. 자, 식 14에 따르면 고양이는 대략 6층에서 떨어져야 종단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 종단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FG는 저항력보다 크므로 아래를 향하는 R자임에 있어서 고양이는 아래로 가속이 되어진다. 자, 이 장에서 사람이 속력계가 아니라 가속도계인 것을 기억해 보면 고양이 또한 가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관성을 느끼는 거지. 관성력을 느끼는 거야. 이해해? 사람도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 가속 운동하면 쏠림 현상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자, 아무튼 이렇게 가속계를 갖게 된다. 자, 만약에 고양이가 큰 가속도 때문에 겁을 먹고 머리와 발을 함께 모으면서 둥글게 움직이면 결국 유효 단면적 A가 작아져서 종단 속도가 커지므로 땅에 떨어질 때 큰 부상을 입게 된다. 만약에 고양이가 충분히 오랫동안 낙하하여 종단 속력 VT에 도달하면 가속도가 없어져 고양이가 네 발과 목을 한껏 내밀면서 온몸을 활짝 벌리게 되면 이 자세는 날아다니는 다람쥐와 비슷하다. 날다람쥐와 같아.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참 슬픈 영상이 나왔던데 어떤 애가 날다람쥐, 애완 날다람쥐인가 봐. 하늘로 던졌어. 날아보라고. 날자마자 독수리인가 뭔가가 채가던데. 걔는 애완동물을 밥으로 준 거지. 응? 되게 불쌍하다. 근데 선생님도 날다람쥐를 봤대요. 몰랐는데 선생님 아버지가 배줬대요. 우리나라에 날다람쥐 있는 거 아니? 선생님 아버지가 옛날에 광업을 하셨거든. 그래갖고 광산을 알아보고 다니실 때 어디를 캘까 생각하고 다니실 때 산을 막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추적하는 광물을 특별한 걸 대상으로 캐야 되니까. 그래갖고 산을 막 다니시는데 아는 집에 선생님을 데리고 갔대. 데리고 가갖고 하늘에 그 나무 위에 날다람쥐가 있어서 걔가 나는 거를 내가 봤대요. 근데 기억이 없어요. 응? 보기는 봤대요. 뭐라고? 지금은 거의 멸종. 아니야, 지금도 의외로 많대. 지금 요즘 어딘가 저기 표범이가 나타나갖고 난리 났잖아. 발자국이 표범 발자국이래. 멸종된 줄 알았거든. 일제시대 때 끝나고 끝이었거든. 호랑이하고. 지금 설악산 이쪽에 호랑이 있다는 소문 있잖아. 발 크기가 무지 크대. 고양이과에서는 우리나라 인근에서 호랑이밖에 없대. 호랑이 똥도 발견됐다는데. 자, 그래서 저 새끼 좀 인터넷 하고 있어. 자, 만약에 고양이가 아무튼 이렇게 펼치면 안전하게, 자, 종단 속도 작아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는 이후 단면적 A를 증가시키므로 항력 D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때 D는 FG보다 크므로 R자 힘이 위로 향하기 때문에 종단 속도 VT가 감소하여 땅 위에 떨어질 때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 지면에 떨어지기 전에 고양이는 네 다리를 몸에 붙여서 착지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말이야, 고양이는 발목 관절 구조가 사람하고 다르지. 그래서 얘는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준대. 그래서 충격을 거의 받지 않아. 어저께 유튜브 영상에 그거 찍었는데 어떤 새끼가 20층에서 고양이를 던져갖고 고양이가 안전하게 착지를 했어. 다행이다. 던진 새끼가 찍고 밑에서 착지하는 걸 찍은 새끼가 있어. 그러더니 탁 앉더니 막 가던데. 근데 어린 고양이는 되게 죽습니다. 어린 고양이 많이 죽어. 자세 못 잡아갖고. 그 다음에 고양이 집에서 혹시 기르는 사람 있니? 고양이를 잡아서 공중에 던져. 하늘을 다리를 향하게 한 다음에 던지면 중간에 애가 몸을 틀어요. 틀어갖고 안전하게 네 발로 착지합니다. 그게 벤슨이라는 사람이 쓴
대학물리학 책에 탑픽으로 나와 있어. 고양이가 몸을 트는 동작이. 그것도 공학 쪽에서 많이 연구를 했던데. 사람은 못 뒤집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못 뒤집어요. 사람. 몇몇 유도 선수는 뒤집더라. 힘이 좋으면 근데 맺히면 그냥 맺혀지지 않니? 너 공중에서 너 다리 뒤집을 것 같아?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그 고양이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과 동물들이 허리를 뒤트는 그런 동작을 하더라고. 개도 못해. 개도 그렇게 던지면 높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부상당해. 아이고 부산 높이가 높으면 높아서 부상당해. 뒤집었다. 너 이걸로 실험해 본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 자, 한편 사람들도 스카이다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종종 높은 곳에 뛰어내린다. 1987년 4월 스카이다이빙 도중에 그레고리 로버슨이라는 사람은 동료인 데비 윌리엄스 여자야. 자, 이 사람이 다른 스카이다이버와 충돌하여 의식을 잃어서 낙하산을 펴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4km 상공에서 낙하산을 펴지 않은 상태로 있던 로버슨은 윌리엄스보다 상당히 위에 있었지만 최대 하강 속력으로 급강하기 위해 머리를 앞으로 향하여 하는 007에 나올 법한 자세, 대가리 이렇게 들고 나가는 그런 자세로 접근해 가서 이 사람을 구했대요. 자, 아무튼 머리를 아래로 향하는 자세로 바꾸어 A를 최소화시켰다. 어림잡아 시속 320km로 320km의 종단 속도에 도달하며 윌리엄스를 따라잡은 다음 D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림 8-7처럼 날개편 독수리 자세를 이 자세로 돌아가서 그녀를 잡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낙하산을 펼쳐 놓은 후 스스로 땅에 충돌하기 10초 전에 자신의 낙하산을 펼 수 있었다. 의식을 잃은 윌리엄스는 착지 조정을 못해 큰 내장 손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다. 세계 신기록 약 10km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렸는데 살았어. 네, 1960년대에 비행기가 폭파 사건이 일어났어요. 폭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행기 윗부분이 뜯겨져 나갔는데 승무원 한 여자가 튕겨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스튜어디스 복장이 긴 치마였대요. 폭이 넓은 치마, 주름 치마. 근데 날아가면서 치마가 자연스럽게 펼쳐지면서 어때? 저항력을 크게 했대요. 근데 착지도 아주 행운이었어요. 이 아줌마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눈 쌓인 사면에 떨어졌어. 이 방향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튕겨나가겠지? 그렇다면 이 방향의 충격력은 어때? 상당히 적다는 얘기야. 눈 때문에 충격을 적게 받았고 경사면에 떨어져서 충격을 또 적게 받았대요. 그리고 팔인가 다리 부러지고 자기 혼자 걸어 나왔대요. 산에서. 그게 세계 신기록입니다. 낙하산 없이 약 10km 상공에서 자유낙하한 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아이가 있고 위쪽에 보니까 표가 있어요. 자, 포탄 같은 경우에는 종단 속도가 140m/s야. 어마무시하다. 일주일 140m야. 소리 속력의 절반 정도야. 그런데 미국 애들이 자주포를 새로 개발했는데 극초음속 포래요. 얘는 소리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날아가는 포야. 아마도 레일건이라고 여겨져요. 레일건은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가속시키는 장치지. 우리나라도 레일건이 있으리라고 추정되고 있지. 전 세계에서 레일건이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몇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야. 추정하는 이유는 20년 전에 국방부에서 발표했어. 레일건을 전력화시켜서 탑재하겠다. 배에 탑재하겠다. 아마 지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년 됐으면 벌써 있어. 아주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서. 그 꿈의 무기 레이저포 있죠? 선생님 선배가 개발자예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개발했는데 20년 전에 탱크 옆판을 뚫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타격 범위가 좁아.
탱크 옆 철판을 뚫는데 바늘구멍으로 뚫어요. 그럼 타격이 적지. 의미는 있지. 재수 좋아서 조종사 관통해봐.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요즘 장비들이 다 전기, 유압장치로 움직이거든. 구멍 뚫리는 거야. 결국엔 망가지지. 근데 요즘은 이게 타격 범위가 넓어졌대요. 주로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해서 출력이 센 레이저를 발진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그 타격 범위가 커져서 맞으면 부서진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드론 타격할 수 있는 레이저 포가 있거든. 이때 얼마 전에 장례식장 갔더니 그 개발자 형이 와갖고 한참 얘기하니까 이때. 근데 대기 시간이 좀 필요하대. 드론이 그 자리 있어야지 타격하기 쉽대. 뭐 당연하지. 근데 돌아다니는 걸 어떻게 해? 북한 애들 어저께 신무기 개발한 거 중에 그거 나왔지. 미국의 무인 드론이 하나 있지. 뭐가 있니? 그 이름 까먹었다. 그 가끔 첩보 영화에 나오는 거. 그게 뭐지? 이렇게 생긴 거. 아까 이름 기억나는데. 아니야. 어저께 북한 놈들이 이거를 전시했지. 이게 되게 유명한 드론인데 요즘 미국서도 잘 안 쓰거든. 아무튼 이거를 전시했대요. 자, 한편 스카이다이버는 60m/s. 근데 이것도 자세 잡기 나름이야. 자, 그 다음에 야구공이 42m/s. 야구공 결국 던지면 시속 40이면 얼마니? 144km/h거든. 이 정도밖에 안 되네. 헐. 중단 속도가 떨어뜨렸을 때 충분히 시간이 지날 때 속도가. 자, 테니스 공은 31, 농구공은 20, 탁구공은 9. 탁구공 9다 보니까 처음에 칠 때는 겁내 빠른데 내가 칠 때쯤 되면 속도가 확 줄지. 또 비싼 거 또 있지. 셔틀콕도 중단 속도 굉장히 느리다. 깃털이 있어서 저항을 적게 받죠. 자, 그 다음에 빗방울이 7m/s 그리고 낙하산이 5m/s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종단 속도를 봤어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봤던 거하고 다르잖아. 왜 다를까? 만약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면 풀이가 어려워요. 풀어드릴 수는 있는데 뭐가 필요하니? 하이퍼보릭 함수가 필요해요. 이 하이퍼보릭 함수는 혹시 그거 아니? 오일러 항등식 다 기억해? 코사인 x는 얼마가 되지? 2분의 익스포넨셜 i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x지. 사인 x는 뭐가 되지? 2분의 2i분의 익스포넨셜 i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ix가 되겠지. 그러면 탄젠트 x는 뭐가 되지? 익스포넨셜 i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x분의 익스포넨셜 i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x가 되겠지. 이거하고 비슷하게 정의되는 함수인데 하이퍼보릭 코사인 x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익스포넨셜 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하이퍼보릭 x 하이퍼보릭 사인 x 하게 되면 2분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하이퍼보릭 탄젠트 x 하게 되면 익스포넨셜 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는 함수야. 그래서 여기 그리면 쌍곡선 함수가 나오거든. 아직 안 배웠지? 모양 꼴 보니까 성질이 상당히 비슷하네. 어떤 게 비슷한지 알아?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에 제곱하면 사인 x의 제곱이 되지. 얘는 1 플러스 하이퍼보릭
x의 제곱이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이 되나 그럴 거야. 성질들이 상당히 달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세크 제곱이 되지. 1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제곱이 하이퍼보릭 세컨트 제곱이 돼버려. 그래서 성질들이 좀 달라지는 이런 함수들이 있대요. 이거를 다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대학 수학 쪽 좀 배울 때 하실 거야. 그때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다음 주에는 주말에는 아마 7단원 정도까지 끝날 것 같아요. 내일 6단원 맞아 하고 7단원 앞부분 들어가고 월요일쯤에 7단원이 끝나겠구나. 8단원, 9단원 정도가 중간고사 목표야. 오케이? 중간고사 목표인데 이번에 통합과학을 얼마큼 나갈지 모르셔갖고 뭐 연력학도 하시고 전자기축도 하시고 역학적 파동도 하시고 다 하신다 그랬대.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진도를 뽑고 들어가도록 할게요.